여러분, 요소 참 장난 아니네요. 그죠? 요소가 없으니까 요소수를 못 만들고, 요소수를 못 만드니까 자동차가 못 움직인다고 그야말로 전국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기업들이 또 발부둥 치면서 뛰어다녀서 요소를 많이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5개월, 6개월치 정도는 요소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결국 요소가 올라가면요, 요소수의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요소 비료에 대한 가격도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요소 비료는 농가에서는 핵심 비료입니다. 근데 요소 비료가 없으면 난리 나요. 병충해니 뭐 등등 해서 흉년이 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요. 식물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요소 비료가 없으면 식물의 뿌리가 튼튼하지가 못하거든요. 문제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결국은 농가에서도 부담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0월 요소 가격 보실래요? 톤당 $900입니다. 톤당 $900. 당연히 최고 수치죠. 당연히 최고 수치죠. 지난 2020년 12월에 비하면요,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74였던 것이 $900가 됐으니까. 그러면 요소 비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폭등하겠죠. 많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오를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칼륨 비료나 인산 비료를 만드는데도 지금 가격이 폭등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칼륨 비료나 인산 비료, 거기에 원료가 암모니아 $297 하잖아요. 그게 $700, $740까지 올라갔습니다. 염화 칼륨도 마찬가지. 톤당 $235에서 $640나 $670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3배 가까이. 예. 여기에 인산 이 암모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산 이 암모늄도 $365의 톤당에서 지금 거의 2배 올라서 $680억 내지는 $7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가에서는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농가는요, 죽을 맛이거든요. 가장 죽을 맛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확한 작물을 제대로 수확도 못해요. 수확할 작물들을. 거기다가 최저임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최저임금은 완전히 폭등시켜서요,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 비료 업계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말입니다. 비료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보시다시피 비료 업계는요, 6년 연속 적자 위기입니다. 6년 연속이요. 2021년에는요, 한국비료협회가 추산해보면 500억 정도 적자가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이 아마 이 적자는 더 커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을 더 올리겠죠.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을 더 올리면 농가의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집니다. 게다가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느냐? 공급도 만만치 않아요. 실제 요소의 어떤 사용 비중은요, 농가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6.5톤이에요.
아니 46만 5천 톤이에요. 46만 5천 톤. 2020년 기준입니다. 산업 쪽에는요 29만 톤이고요. 자동차는 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여러분 요 보시다시피 중국의 비중도 높은 데다가 이게 지금 제대로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이게 더 문제입니다.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러면 비료, 요소 비료를 만드는, 인산 비료를 만드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칼륨 비료를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는 가격을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가 부담은 점점 커지겠죠. 그 커진 부담은 어떻게 돼요?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일어납니다. 농가도 어렵지만 이제는 가격 폭등이 돼서 서민까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산자 물가 9월만 하더라도 7.5%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4월 6% 이후로 계속 6% 유지하다가 9월에는 7.5%예요. 10월에 이제 얼마나 나올지 봐야지 알지만 10월에 생산자 물가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요, 요소 비료가 당장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년에도 쉽지 않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그래도 생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상태거든요. 치솟고 있는 상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생산자 물가 오를 수밖에 없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물가도.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정책이 현장에 없습니다. 대부분 탁상 위에 있고요. 탁상 위에 있는 정책 중에서도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은 저 뒤로 밀립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 핵심은 내년 대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죽든 살든 내년 대선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쩌면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그런 불행이 계속될까 진짜 두렵습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